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캐스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넷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아연 취준쌤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자, 오늘 톡방이 열렸는데요. 9시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주말에는 9시에 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인사들 나누고 있고요. 다양한 문제 내기 전에 톡방 퀴즈 규칙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연 학생 문제가 나간 이후에 5초 이내에 답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됩니다. 네. 자, 두 분은 힌트 많이 주시고요. 많이. 자, 네. 그러면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왼쪽을 뒤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앞뒤를 재고 결단을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갈팡질팡. 갈팡질팡. 요리조리. 요리조리. 왼쪽 오른쪽이니까 일단 좌우는 들어갑니다. 네. 좌우는 들어갑니다. 좌땡, 우땡이겠죠. 아, 좌땡, 우땡. 좌땡, 우땡. 용도는 자, 요즘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정답. 좌충우돌? 과거 공연입니다. 그래도 좌우면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왜요? 원래는 저게 그 우유부단한 뜻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요? 저게 원래 그 조조의 셋째 아들인 조식이 네. 어떤 장군 오질인가 이름이? 네. 오질. 네, 이름도 참 오질나죠. 오질한 장군한테 그 장군을 얻기 위해서 네. 좌쪽을 봐도 우쪽을 봐도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뭐 원래 그렇게 이제 좋은 뜻을 좋은 쓰였는데 말이네.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우유부단한 걸로 잘못 쓰이고 있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현실 세계에서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개인 및 모바일 솔루션, 교육 분야 등에서도 널리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약간의. 네. 함정. 예. 두 개가 늘 헷갈리잖아요. 늘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겹쳐 이거 보인다. 네. 현실 세계가 있으면 거기다 가상을 덧붙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가상현실.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건데 그게 오히려 가상현실에 있어서 현실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더 현실처럼. 네, 지금은 그렇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네. 오히려 현실이 그 주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 그래서 그거랑 가상현실은 늘 헷갈리거든요. 이게. 정답. 네. 정답. 증강현실. 맞아요. 증강현실. 정답. 우측 맞췄어요. 이 두 가지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상현실은 그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HMC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 기어, HMG라고 하죠. 그게 가상현실이고 네. 증강현실은 구글 글래스라고 해서 네. 한때 그걸 쓰고 있으면은 띠띠띠띠 가면은 사람 있으면 사람 옆에 네. 그 뭐 쭉쭉 사람 뭐 이런 거 나오고 기록 나오고 네. 어디 이렇게 지도하는 데 가면은 길들이 막 펼쳐지고 있고 이제 그게 증강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대 산맥을 다 다뤄야 됩니다. 우리 취준생은 그거보다 더 와닿는 게 있어요. 뭐요? 그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스카우터. 딱 하면 전투력 띵 나오는 거. 네, 딱 하면 전투력 딱 네. 나오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증강현실. 네. 프라이버시 때문에 증강현실 기술은 현재는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상현실 쪽으로만 쭉 뻗어나가고 있는 또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2013년 무등산 이후 3년 만에 우리나라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이건 어려운데 알아둬야 되겠네.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줄 힌트는 송중기. 네. 너무 센가요? 너무 센다. 네, 힌트를 받았어요. 자, 그럼 5초 카운트 들어가고요. 한번 믿어보죠, 그럼. 네, 나 태백산, 태양의 후예. 네, 네. 태백산.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너무 셌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요즘 여자분들한테는 네. 저게 이제 굉장한 힌트군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요. 좋아하시니까. 이럴 수가.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조합한 말로 기존의 레드오션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경영 전략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야,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네. 이거 지한 씨 아시나 봐요? 저는 이거는 딱 보자마자 진짜로? 그럼 네. 저 MC 찬스 한번 쓸까요? 네. 만약에 그 전에 혹시나 유추하시던 유튜브를 해보면 좋아요. 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조합한 말이래요. 그러면 네. 빨강과 파랑을 한번 조합하면? 섞어보면 네. 퍼플오션인가요? 색깔을 조합하나요? MC 찬스 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카운트 주시겠습니까? 네,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정답. 네, 정답 퍼플오션입니다. 네, 정말 퍼플오션이었어요. 네, 어렵지 않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MC 찬스까지 써서 지금 네. 한 문제 빼고 계속 쭉쭉쭉 맞히고 있습니다. 네. 오, 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맞춰보시죠. 네. 문제 주세요. PD님이 문제를 주시네요. 오, 오늘 감독님 오셨어요. 긴장. 네. 아, 예지 씨 문제를 미리 받아서 PD님이 대신 해주시나 봐요.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건 사회적 이슈가 되게 많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항상. 일단 죄는 인정이 됐어요. 네. 하지만 뭐 피해자의 이런 연령? 정황들을 네. 참작해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거예요. 네.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그 한 3가지 단어가 계속 쓰여가지고 그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힘들긴 할 거예요. 맞아요. 자, 아연 학생 정답은 정답은 집행유예요. 집행유예 맞췄나요? 아쉽습니다. 여기 딩동댕이라고 응원의 벨소리를 지금 올려줬는데 네. 피디님이. 올려줬는데 우리 다혜 학생이 바로 뒤에 기소유예라는 정답을 띄웠는데 네. 검사는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네.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그래서 네.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가 기소유예라는 게 있고 기소유예죠.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내리는 거죠. 그쵸, 이제 형을 판사님께서. 내리지만은 네. 이제 실형을 하지만 이 집행유예를 내리는 게 있고 네. 또 하나 선고유예라는 또 유예 방식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쵸. 이번에 검사의 재량으로 하는 것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연 학생 오늘 3문제 맞췄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헷갈렸던 부분들을 좀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두 분 쌤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는데 퍼플오션 같은 거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퍼플오션. 근데 퍼플오션, 블루오션 세대라. 퍼플오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서 퍼플카우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나요? 퍼플카우. 네. 되게 여러 가지를 아시네요. 제가 좀 다양한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 좀 네. 갖고 싶은데요. 퍼플카우 있어요, 저도. 네. 퍼플오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러니까 레드오션에 부딪혔잖아요. 네. 새로운 걸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되던 것들이 조금 변형되는. 예를 들자면 뭐 상표를 얘기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선키스트 오렌지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오렌지 주스는 굉장히 유명한데 네. 그걸 가지고 사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키스트 사탕 이러면은 그 상표가 익숙하니까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퍼플오션이라고 합니다. 퍼플카우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구미 씨가 한번 그러면. 네. 세스 고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만든 말로 퍼플카우 이제 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다. 배우가 이런 매력이 있어요, 역시. 기존에 네. 없던 새로운 아나운서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자, 퍼플봄이로. 네, 퍼플봄이로 감사합니다. 퍼플봄이. 한 퀴즈 우리 아연 학생 3문제 맞춰줬고요.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차세대 경제활동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뭔가 크라우드 하면은 이렇게 네. 군중 이렇게 모인다. 그쵸. 좀 모으는 펀딩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학생? 저는 전공 시간에 이제 뭐 경영 사례 연구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뭐 크라우드 네. 소싱, 예.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걸 다룬 적이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이렇게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야. 어디 이렇게 투자를 한다. 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쌤 어떤 건가요?
사실 저는 예전엔 그 구름인 줄 알았어요. 크라우드.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십시일반, 그러니까 돈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으면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펀딩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률을 제시하는 거죠. 잘 됐을 경우에 그 이 정도로 엑시트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그런 기술을 좀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쌤, 정확히 크라우드 펀딩은 뭔지,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좀 설명을 좀 아주 우리 부탁드릴게요. 옛날에 인터넷 펀딩 혹시 생각나면 딱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아이디어, 뭐 참신한 아이디어나 네. 사업 아이템 좋지만 돈 네.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뭐 해봤자 은행 금리가 정말 네, 또 네. 안습이지 않습니까? 이 두 맞습니다. 소구층이 딱 만난 건데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 기술력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얼마 냈네, 얼마 받았네 완전히 다 디지털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라우딩 펀딩,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에 이제 펀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부형 크라우딩 펀딩. 이거는 기부형. 그냥 주는 겁니다. 너 너무 좋아. 그냥 후원해.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저도 받고 싶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실은 많이 합니다. 이 팬들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크라우드 펀딩은 대출형이라고 해서 대출형. 은행이랑 똑같습니다. 네, 내가 줄 빌려준- 테니까 연간 3.5% 꼭 줘. 네.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고 실은 크라우드 펀딩의 진면목은 세 번째인데 지분 투자형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혹은 증권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투자하면서 내가 지분을 갖는 겁니다. 이 사업이면 사업, 영화면 영화에 내가 몇 프로 딱 갖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망했다. 그 아이템이 망했다. 그럼 네. 내 돈은 네, 팔면은 날리는 거죠. 네, 날리는 거예요. 근데 대박을 터졌다라고 하면 네, 난리 나는 내가 거죠. 10%에 있는 그 지분의 만큼의 대박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여서 크게 세 가지인데 최근 들은 경향은 역시 이 세 번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지분 투자형 펀딩이 가장 좀 인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분을 주는 거. 네. 네. 지분을 갖는 거. 해외에서는 이미 좀 자리 잡은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이나 스타트업 그런 쪽으로 좀 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거 있죠. 네. 영화. 네, 옛날에 투자자도 많잖아요. 옛날에 그 네. 광주 나왔던 그거 있잖아요. 광주요? 26년. 네, 26년이란 네. 그것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아직 개봉 안 했지만 인천 상륙작전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마련을 리암 했다고 니슨 들었어요. 나오는 거. 네. 아시는군요. 이범수도 나오고. 네, 이범수 씨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좀 문화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최근에 그 위안부 영화 다른 영화 어떤 거죠? 제목이 갑자기 귀향. 귀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는 네, 것 같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문화를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지분 투자한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한 100명, 1000명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한테라도 야, 같이 네. 가서 보러 가자 할 거 아니에요. 네. 내 영화야. 내가 돈 투자한 거야. 뭐 10,000원 냈더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홍보 효과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 쪽은 자꾸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쌤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사는 크라우드 펀딩이 부동산 개발 사업, 뭐 우리가 부동산 개발 뭐 사업. PF 뭐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도 활용이 됐다라는 네. 기사 하나 준비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 지분형 네.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열풍을 불고 있는데 네. 이제 우려, 명암이 있다 이런 기사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연 씨는 좀 본인이나 아니면 좀 주변 사람들 중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에게 지인분들하고 함께 뭐 엔젤 투자 형식으로 네.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성공하지 못해서 네, 뼈 아픈 기억이 있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뼈 아픈 아픈. 네. 자, 그럼 오늘 이슈와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쌤. 네? 오늘의 주제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죠. 크라우드. 크라우드. 어.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구름은 있지만은 네. 어쨌든 대중이 구름이 모으는 구름이 펀딩이라는 아니에요. 얘기고요. 첫 번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수천억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첫 번째로 활용이 됐다라는 기사가 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막 땅 파고 재개발하고 빌딩 세우고 할 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처음에 돈을 모으는 브릿지 론이라고 하는데 첫 삽 뜨기 직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실은 돈을 쉽게 투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는데 이 브릿지 론에 이 사람들이 모으는 부동산 크라우딩 펀딩이 활용이 돼서 실제로 적용이 됐었다. 네. 근데 이 부동산 개발 PF 프로젝트 이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론이 그동안에 은행이나 증권, 기관사들이 독식해왔다. 그러니까 증권사들, 금융사들이 독식해오면서 뭐 하겠습니까? 주도권을 많이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었었는데 이제 크라우딩 펀딩이 첫 활용되면서 많은 문화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네.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새로운 뭐 그런 용도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은 이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이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의 틀도 바꿀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점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사는 크라우드 펀딩의 반짝 열풍 우려다를 꼽아봤습니다만은 실은 이 기사에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서 한번 뽑아봤는데 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나오는 내용이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방금 네.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과 벤처 창업자들에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 분위기가 나오죠.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기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나 대부업 대출형의 펀딩과는 다르게 이제 비상장 목적으로 지분들을 갖게 된다. 네. 요 기사 내용의 설명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를 공부해보면 좋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중소형 증권사들을 평가할 때 있어서 당국이 얼마나 많은 크라우드 펀딩을 했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 특화 증권사들이 막 나도 할래 너무나 몰리면서 의외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실은 이 기사보다는 이 크라우드 펀딩, 그중에서 이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활용되냐 그걸 보시면 될 텐데 다음 장에 이 중간 부분에 하나 영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되어 있죠. 영화 그림도 하나가 나와 있고 영화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이 인천 상륙 작전에도 이제 5억 원을 7일 만에 모집이 됐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아마도 영화 쪽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뭐 기사 전반적인 내용은 뭐 이래서 우려스럽다라는 게 있지만은 우리 취재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크라우드 펀딩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아주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이너스,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네. 이 크라우딩 펀드가 짧은 시간 안에 자금을 모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좀 메리트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네. 나도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서 창업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네, 반대로 크라우딩 펀드를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 쌤은 어떤 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네네. 근데 여기 그 두 번째 기사가 리딩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반짝 열풍 우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정책적으로 밀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게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기사가 다 그런 쪽이라 좀 약간 좀 이게 좀 그 너무나 이렇게 장밋빛 전망보다는 좀 약간의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벤처 스타트업들한테 정말로 히트가 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여러 얘기 나누겠지만은 청년 창업에도 우리나라도 이 크라우드 펀딩이 좀 영화에만 너무 지금 몰리거나 지금 방금 소개한 부동산 같이 어마어마한 거 말고 네. 청년들 좀 자그마한 사업 아이템에도 이런 펀딩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 가져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연 학생 혹시 이번 이슈에 대해서 궁금한 단어나 아니면 짚어볼 내용 있었나요? 제가 두 번째 기사에서 네네. 중기 특화 증권사를 선정한다라는 그 말이 왜 정부에서 그런 중기 특화 증권사를 선정을 하는지, 왜 이렇게 좀 밀어주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예. 우리 박근혜 정부의 하나의 또 주제 핵심이기도 한데요. 중기라는 게 중소기업 특화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증권사나 이런 회사가 중소기업 특화의 자격증을 따게 되면 네.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요. 그 회사는 지원도 많이 받게 되고 정부 자금도 그 증권사라든가 금융회사가 사업할 때 여러모로 좀 융통성을 많이 봐주겠죠. 왜? 정부가 지정한 중기 특화 금융사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자격을 따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또 크라우딩 펀드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군요. 역시 이번 내용도 아연 학생과 단톡방 친구들이 얘기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또 선생님께서 의제를 하나 제시해 네,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제시하기도 전에 이미 네. 아연 학생도 그렇고 정쌤도 네. 얘기하고 이런 게 그렇죠. 나오면 늘 이제 생각나는 그럼 도대체 나는 뭘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한마디로 이제 펀딩 받고 싶은 아이템을 한번 기획해보라 이런 식으로요. 한번 내가 그러면 이걸 받았을 때 어떤 아이템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볼까? 이걸 한번 그 의제로 내봤습니다. 이런 거저 본인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가 새로운 아이템, 한마디로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한번 기획해보라. 그리고 이제 대중한테 먹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 기획해보라 이런 거거든요. 전 뭐 하나 있어요. 네. 어플 하나 만들 건데요. 네.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큰 여러 가지의 그 물건들을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같이 어플에서 모여가지고 한 번에 돈을 모아서 사는 그런 형태를 좀 해보고 싶네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다른데 쓰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 전통차를 좀 이렇게 요즘 그 시장에서 좀 팔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통차 집을 좀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어요. 이것도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스펀지 같은 양반이군요. 네, 싹싹 빨아들이는데요. 빨아들이네. 아연 학생 어떤 아이디어 있을까요? 저는 저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MCN 그 1인 미디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좋죠, 좋죠. 그거를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1인 미디어를 활용한 홈쇼핑을 저만의 홈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면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면 사진을 보고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가서 달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답변을 받고 구매 결정을 하는데 그냥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알려주고 뭐 사이즈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가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책을 안 읽으니까. 아주 스펀지 같은 양반이야. 저 떠올랐어요. 이게 사실 좀 약간 이용층이 한정될 수는 있긴 한데 저같이 이제 방송을 하거나 이러면 의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매번 다른 의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렌탈샵에 가면은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자 개인 옷을 기부를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발적으로 사람들끼리 그걸 빌리고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 것도 내고 상대방 것도 빌려 입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대박이다. 무료로. 네. 야. 뭐 어떤 생각? 구축합시다. 우리가 빨리 펀딩을. 우리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예.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건강한 음식의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건강한 차 얘기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건강한 재료만을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지 개발해서 선보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행 코스를 짜주거나 조언 및 팁을 알려주는 회사를 만들겠대요. 네, 좀 첫 여행을 떠나거나 여행에 두려움 느끼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여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1인 가구 어울리는 수납형 침대. 네, 잘 때는 좀 꺼내 쓰고 기상 후에는 장롱 같은 보관함에 세워놓는 침대로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고, 사실 이거 근데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않나요, 진짜? 네네. 있죠.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 그냥 친구들?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김예지 학생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워낙 또 건강한 음식을 파는 프랜차이즈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네. 진짜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의상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우리 같은 직업군들 말고도 혹시 패션에 그런 여러 가지 옷이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 많죠, 좋은 많죠. 아이디어네요, 진짜. 그리고 사실 취준생도 사실 그런 의상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화려한 건 아니지만 좀 깔끔하고 심플하면서도 맞습니다. 좀 단아한 그런 것들. 취준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거를 약간 빼서 제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싶어요. 어떡해요? 여행 코스를 짜주거나 조언하는 팁을 알려주는 회사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VR, 가상현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쓰면은 여행이 되는 건데 대박이다. 여행이 그냥 저스트 여행이 아니에요. 네네네. 에펠탑, 프랑스 파리를 간다라고 하면 파리에 연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을 찍으면서 가이드까지 되는 파리를 돌아다니는 모읍시다. 이런 VR로 빨리 프로그램을 만들자. 봅시다. 장난 아니네. 자, 그렇다면 펀딩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정쌤부터 한번 말씀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네, 이게 안정성이 수입 배분 때문에 실은 그 전에 오프라인 때 못했어요. 그나마 된 게 온라인이라는 기술력 때문에 왜 얼마 주고 받은 것들이 있고 그 해당 프로젝트도 디지털로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익 얼마 남겨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크라우딩 펀딩의 문제는 수익이 났는데도 안 준다거나 내가 투자한 돈을 방만하게 쓴다거나 이런 문제들, 법적 분쟁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 법적 안정성, 신뢰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정말 좋고 와 참신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이디어만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외부적인 기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와 정말 참신한 걸 가지고 딱 와가지고 야 이거 하면 투자할 만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화라는 부분이 그 네트워킹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만약 펀딩을 내가 가령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팔겠습니다까지도 완벽하게 좀 갖춰줘야지 그래야지 좀 펀딩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사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증권계 우려도 있지만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여러 장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면 좀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청년 특화로 따로 하나를 좀 엔젤 투자자들 좀 모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정말 청년들이 지금 고용은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이시안 쌤도 있지만은 그래서 고용 반, 창업 반.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은 창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투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한 의견인데 청년 창업이 아까 우리 정쌤이 얘기했듯이 지분형도 있지만 그냥 완전 엔젤. 줄게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청년들한테는 좀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나중에 또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의 엔젤형 투자자들이 좀 많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좀 엔젤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톡방에 올라온 아이디어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서 주는 적립 쿠폰을 모아주는 회사. 카페에서 커피를 먹고 나눈 종이에 찍어주는 도장을 본 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갑에서 굴러다니다가 없어지기 마련인데요. 이 적립 쿠폰을 어플화한다면 이것저것 정리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보고 적립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또 다른 의견은 수면 중 자세 유지 보조 침대. 대자로 이렇게 침대에 굴곡을 줘서 자는 동안 하늘을 보고 올바른 자세로 자도록 도와준다. 이 아이템으로 침대 회사에서 맞춤 침대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 받겠다. 저희가 맨날 느껴오는 일을 아니까 잠을 좋아하네. 근데 저도 맨날 뒤척이면서 자가지고 네.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거 판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대자로 파가지고 거기 안으로 쓱 들어가게. 자동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고.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 댓글 다 확인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어떻게 봤어요? 보셨나요? 그 김태희 학생이 낸 의견은 네. 사실 요즘에 이렇게 계산할 때 핸드폰으로 요즘에 포인트 적립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다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앱을 일일이 챙겨서 보는 것보다는 가서 그냥 계산할 때마다 체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저는 뭐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 그 핀테크 쪽이 없어서 핀테크 좀 아쉽습니다. 뭐예요? 예, 핀테크라고 요즘에 이 네네. 파이낸셜 테크닉. 네네.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 이제 신분 인증할 때 네네. 모바일에다가 지문 인식으로 네. 예, 은행 계좌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부분이 실은 돈 어마어마하게 몰리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우리 청년들이 좀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조금 좀 이제 아날로그적인 것도 갖고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강재기 학생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네, 되게 일단 이런 질문의 의도는 좀 창의적인 걸 보려는 그렇죠. 건데 새로운 것이죠. 그나마 그렇죠. 좀 새롭게 접근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성의 있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성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 네. 실제로 면접장에서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점수겠죠? 네, 그럼 나가서 그리라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최고의 댓글은 강재기 학생. 강세기 학생. 네, 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 차세대 경제활동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사실 그 우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그 이런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단순히 뭐 취업할 때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보일까를 떠나서 실제로 상당히 취업이 어려우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아이디어와 네트워킹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돈 한 푼 없는 내가 뭐해? 라고 하지만 네티즌들의 그 힘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좋은 어떤 아이디어와 그 네트워킹만 구축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크라우드 펀딩 자체적으로 공부도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영입을 해야 되겠지만 취준생분들이 미국도 그렇고요. 본인만 정확한 명쾌한 수익 모델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투자 받는 게 그나마 좀 많이 용이해지고 쉬워졌거든요. 네. 그런 좀 희망과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연 학생은요? 저는 선생님들 말씀 쭉 오늘 들어보고
내가 한번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해서 창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보미 씨 아이디어로. 제가 집에서 언니랑 네. 그 캔들 만드는 게 취미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재료를 준비하려면 너무 좀 이제 돈이 부담스러우니까 미리 선예약, 선주문의 형식으로 미리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 재료 만들 그 돈을 모아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먼저 주문 주신 분들은 더 고퀄리티의 캔들을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방송하면서 자기 사업 아이템을 그래요. 사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